사전 조율을 거쳐서 기자회견 시간을 조금 당겨서 진행하게 된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 부대표 전종덕입니다. 7월 1일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요양보호사 11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의 목소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전종덕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2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하루를 말씀드리는 정명순 요양보호사, 그리고 17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를 노우정 요양보호사가 진행을 하고 기자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 발언을 요청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생각하면 마냥 축하만 드릴 수 없기에 몇 가지 약속을 드리며 축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늙고 병들거나 신체 활동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여기 계신 요양보호사 분들입니다. 고령화 시대 국민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 노동자입니다. 65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지났지만 그 처우와 지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경력과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체 인력도 없어 법정 휴가 사용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감정 노동과 고강도의 육체 노동으로 안전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돌봄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 맞게 돌봄 정책도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돌봄의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시정화를 가속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원을 폐원하거나 통폐합하여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해외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 등 돌봄 노동자들을 등급을 매기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어르신도 행복해집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아져야 전홈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력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자본의 손에, 시장의 손에 내놓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이 필수인 시대,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효자이고 효녀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요양보호사 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보당과 저는 필수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정명순. 안녕하세요. 부천 시립요양원에서 8년차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정명순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하고 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되고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며
제 직업의 자부심과 긍지가 높았습니다. 오늘이 요양보호사 날이라 요양보호사인 제 하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교대 근무체계 어르신 100명의 부천 시립요양원에 주간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기상하여 집을 나섭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이 밤새 잘 주무시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8명의 어르신 세안부터 기저귀 케어를 하며 빠르게 라운딩을 합니다. 곧바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 식사 수발을 하고 양치질, 식사 뒷정리, 쉴 새 없이 출근 도장 잉크도 마르기 무섭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목욕 업무가 있는데 매일 4명의 어르신을 나누어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어르신 이렇게 드리고 이동시키고 목욕 도움 드리기 위해 목욕, 환복, 침상 시트 교체까지 한겨울에도 땀이 나는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온 몸이 땀에 젖은 채로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 바쁩니다. 목욕 도움 후에는 바로 어르신 점심 식사 준비 시간이라 어르신을 또다시 이동시키고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수발을 들고 뒷정리까지 마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어르신의 식사 속도와 우리의 점심 식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5에서 10분 안에 요양보호사인 우리는 점심을 먹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마시듯이 먹고 일어납니다. 다시 어르신 기저귀 케어하고 하루에 업무 일지를 쓰고 인수인계를 하면 오전 근무가 끝납니다. 야간 근무 때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6명의 어르신을 케어합니다. 실제 다른 요양원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야간에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공공연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때 16명의 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연속으로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이런 근골격계 통증을 요양보호사 동료들은 달고 삽니다. 어르신들의 몸무게와 이동시, 목욕시,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를 다치는 것은 일상입니다. 월급 받아서 병원비 낸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시설마다 인력 배치 기준은 요양보호사 배치가 2.3대 1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병가나 연차 사용 등으로 동료가 휴무일 경우 어르신 돌보는 시설 현장은 일손이 부족하여 어르신 케어에 더욱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 존엄 케어를 하고 정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돌보는 일은 지금 요양 돌봄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감정이 있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신 어르신들을 마주하고 정서적 교류까지 맞춤으로 존엄 케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퇴근길이 되면 발이 천근만근이 되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 강도가 센 요양 현장임에도 경력 인정 없이 최저 임금만 주는 곳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요양시설 현장에 점점 요양보호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존엄 케어를 위해 요양보호사 좀 신규 채용하라고 하면 원장과 관리자들은 말합니다.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은 맞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요양보호사가 구하기 힘들다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저처럼 어르신 케어가 적성에 맞고 요양보호사 자긍심 책임감이 높은 요양보호사도 다치지 않고 존중받고 일해야 케어를 받는 어르신도 존엄 케어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당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게 바뀔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인력입니다. 돌봄 노동은 사회적 노동으로 돌봄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를 바라봅니다.
어르신 댁에서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인 제가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입사 5년 차로 이번 달 7월이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민간에서 10개월 일하고 잘려서 고용보장 하나 보고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는데 서울시 출자 출연 기간인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공돌봄을 내팽개치는 이런 행위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맘 놓고 어르신 케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 것입니까? 2018년 방문 요양을 한 저의 시급은 9,800원이었고 다른 요양보호사 시급은 1,500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요양보호사 임금은 기관장 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돌봄 요양 민간주도 고도화입니까? 민간주도 고도화란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민영화 정책으로 그 결과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청소, 식당 일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요양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의 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돌봄 국가책임 실현, 돌봄 공공성 강화 실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은 누구나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양 현장에는 노동 인권도 노인 인권도 요양보호사 인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어르신 2.3명당 1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간엔 평균 13명, 야간엔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1명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존엄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 시간에는 심히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니, 쉬지 못한 휴게 시간에 쉬었다는 서명을 요구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요양 현장은 무법천지입니다. 어르신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일은 보건복지부도 책임지지 않고 광역시도도 책임지지 않고 지방정부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1년 일하면 받는 근속수당은 요양보호사는 3년을 일해야 받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센터에서 3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해서 22대 국회에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를 잡아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보장과 전문 인력을 인정받는 호봉제 도입입니다. 22대 국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 존엄 케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65만 요양보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장교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6년이 되는 16번째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교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국가의 돌봄 시스템 안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현재 65만 명에 육박한다. 급속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27년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요양원에서 이미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요양보호사를 수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도 작고 일도 힘들고 일하면 건강을 해치는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을 걱정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더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면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요양보호사에게도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호봉제 도입은 요양보호사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좋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을 공고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요양보호사에게 말로만 필수 노동이라며 사명감과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라.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4년 7월 1일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네, 고령화 시대의 필수 노동인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목소리에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짧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 맞이하는 요양보호사 날을 맞이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께 장미꽃과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약속하는 복주머니를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면 될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